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자연요법,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먹지 않거나 쓰지 않는 것들, 아니면 정말 미니멀로만 그렇게 먹고 쓰는 것들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 살이 찌지 않는 음식, 안티에이징에 좋은 음식 등등을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몸을 망치는, 해치는 음식들을 먼저 먹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건강과 영양학적으로 먹지 않고 쓰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드시고 있진 않은가, 너무 자주 쓰고 있진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식물성 오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오일 쓰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 조리하실 때, 뭐 볶음하실 때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요, 식물성 오일에는 보통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6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오메가6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식물성 오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공식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보통 카놀라유, 해바라기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점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또 이런 식물성 오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오메가6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메가6는요, 여러분, 네, 뭐가 나쁘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좀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더 먹어줘야 되는 게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메가3가 들은 음식들을 실생활에서 적게 먹어요. 대신 오메가6가 들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나쁜 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식물성 오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씨 오일을 가지고 튀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에는 이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주방에는요, 2가지 오일 종류가 있어요. 고온으로 요리를 할 때 쓸 코코넛 오일과, 그리고 저지방 또는 중간 정도의 온도가 180도가 넘지 않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저는 올리브유를 씁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에는요, 오메가6 함유량이 적고요. 대신 오메가9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할 때 그럴 때 뭐 잠깐 이제 오메가6를 먹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9은 올리브유에서 먹고 있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뭐 아마씨유나 아니면 호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오메가3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메가3, 6, 9이 적절하게 좀 균형 있게 어울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나쁜 이유는요, 일단 이 가공육을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 색소를 넣지 않으면 가공육이 되게 이렇게 갈색으로 먹기 싫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상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기 상하지 말라고요,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신선한 고기를 사오면요, 그거를 냉장고에 한 3, 4일만 넣어놓으면 이게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세지, 스팸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안 썩습니다. 왜 안 썩을까요? 방부제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쓰이는 그런 화학 첨가제는요, 특히나 발암 물질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베지테리안이지만 여러분 고기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기호에 따라서 드실 수는 있지만, 고기를 드신다면 최대한 조금 적게 드시고, 그리고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가공육은 정말 맛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몸을 해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유입니다. 우유는요, 여러분, 뭐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공부한 자연요법에서의 우유는 사실 우리 몸에 전혀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유입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칼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밖에도 많은 미네랄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유는요, 산성식품이에요. 평소에 뭐 육류를 많이 드시거나 이 우유를 너무 자주 챙겨 드시면요, 우리 몸은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알칼리성을 빼서 몸을 중성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알칼리 성분 중에요, 여러분, 뼈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 있고요. 그리고 칼륨, 뭐 이런 것들. 많은 미네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뼈에서 막 뽑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만 많이 채워줬지 다른 성분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이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잎채소 있죠? 푸른 잎채소. 여기에도 칼슘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자주 먹는 참깨에도 굉장히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좋고요. 또 우유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유라 하면요. 사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송아지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유 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큰 성인이 더 이상 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의 성장 호르몬이 든 우유를 마시게 되면요. 우리 세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포 중에는 여러분 암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은 우유를 꼭 끊으셔야 되고요. 대신 뭐 스무디나 이런 거 만들 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크리미한 텍스처가 필요해서 이럴 때는 뭐 아몬드유나 아니면 오트밀유 아니면 캐슈너츠유 등등 요즘에 많은 식물성유가 있습니다. 두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맛있게 음식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초가공 식품입니다. 정말 뭐 아이스크림, 과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라면, 피자, 국 종류, 밥 종류, 정말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즘에는 초가공 식품으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초가공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가장 저렴한 식재료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집에서 요리해 보시면 이렇게 음식을 한 이후에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 색상이 변하고 해서 먹기 싫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가공 식품은요, 조리를 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 색상이 괜찮아요. 그 말인즉슨 색상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또 요리해 놓으면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2, 3일 지나면 상합니다. 그런데 초가공 식품은 안 상해요. 음식 보존제에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음식인데 맛을 좋게 만들려면 또 여러 가지 감미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가공 식품은요, 탄수화물 위주인 경우가 많고요. 또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물성 오일을 첨가한다든지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가공 식품 끝에 식품이라는 그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채소로 드셔야 되는 거고, 집에서 드실 때는 신선한 재료로 이제 여러분들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밖에서 드실 때 아무리 바빠도 이제 음식점에 가셔서 바로 조리를 하는 그런 음식점들 있죠? 그런 데서 식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너무 슬프지만 커피입니다. 첫 번째가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카페인이 보통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 흡수될 때까지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중요한 게 질 좋은 수면입니다. 근데 이 카페인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커피가 좋지 않은 이유가요. 커피도 이 산성이 강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몸이 또 산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을 알칼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뺏어서 몸을 중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미네랄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커피 콩을 볶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커피 콩도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콩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단백질을 높은 열로 가열하면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네, 물론 뭐 커피에 들은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뭐 치매가 걸리지 않는 거를 도와준다. 아니면 뭐 심장 질환에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해요. 물론 그런 효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의 효능보다는 사실 커피의 부작용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커피를 100% 끊지 못했고요. 대신 하루에 한 잔, 그리고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십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우유를 포함해서 유제품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이제 뭐 요거트나 치즈 이런 걸 먹긴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선택하는 건 저지방 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제품을 또 저지방으로 만들려면 한 번 더 가공을 거쳐야 돼요. 그만큼 뭔가 또 화학적인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저지방 유제품의 지방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요. 금방 또 허기가 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 저지방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살을 빼려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을 빼려고 했다가 다른 걸 더 많이 먹어서 결국에는 뱃살이 더 증가하고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유제품을 드신다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지방 가득 포함되어 있는 것 드세요. 그럼 맛도 더 좋고요. 또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네, 일곱 번째는요. 신선한 과일에서 갓 쌓은 과일 주스를 포함한 모든 주스 종류입니다. 네, 물론 과일 주스에는요, 네, 비타민, 뭐 무기질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과일이 건강한 이유는요, 사실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과일 안에 들은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스를 하면요, 이 식이섬유가 모두 빠진 그 나머지 상태예요. 여기에는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은 설탕과 이 탄산음료에 들은 설탕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탄산음료이든지 이렇게 주스든지 당분이 높은 음료를 마시게 되면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 주스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과일 주스 말고요. 과일 드십시오.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과일을 하루에 막 5개, 6개씩 드시면 또 이 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하루에 하나, 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요, 술입니다. 술이야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뭐 음식점에 가거나 분위기 좋은 곳, 뭐 데이트할 때, 또 이럴 때 마시기도 하고, 또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다, 뭐 치매 예방에 좋다, 노화 방지에 좋다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네, 술은요, 우리 뇌를 죽입니다. 그 양이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내가 마시는 만큼 뇌세포를 죽이는 게 술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술은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최대의 적입니다. 왜냐면요, 술을 마시면 간이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져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탄수화물, 이 간이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거를 근육세포에도 보내주고 지방세포에도 보내주고 다른 세포에도 보내주는데 이 간이 알코올을, 독소를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그냥 다 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네, 살이 찌고 체지방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신다면 매일 저녁 이 시원한 맥주를 즐기신다면 이런 것들은 네,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적게 드셔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나 전반적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디 로션의 사용입니다. 피부는
우리 뼈와 근육 위에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가장 면적이 넓은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다가도 많은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발라주면 이게 다 몸 안으로 스미게 됩니다. 근데 화장품이라 함은 유기농 제품을 구입을 하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성분 보셨죠? 얼마나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지요. 이런 것들이 다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화학 성분은 몸에서 보면은 독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를 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든지 피부를 통해서 섭취를 하든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행히도 이제 걸러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몸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내 지방층에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돼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노화가 시작되고 뭐 비타민 A다, 비타민 C다, E다 이런 것들 발라주고 있지만 이 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아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주로 해서요. 뭐 다른 또 오일을 약간 섞기도 하고 또 라벤더 오일 같은 향이 좋은 걸 약간 섞어서 이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디로션보다 더 촉촉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 있죠? 그거 여러분 몸에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몸도 건조하지 않고 우리 몸이 화학 성분에 노출되는 거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불소가 들은 치약입니다. 이거는 의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불소라는 성분이 우리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몸에는 그렇게 그다지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루에 3번 정도는 양치질을 하잖아요. 물론 양치질을 할 때 입을 잘 헹구고 뱉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가 입을 통해서 아니면 입 안에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스미는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불소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불소가 너무 많이 축적되면요, 우리 신경계의 건강을 해치고요. 그리고 갑상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입 안에 있는 그 효소를 이 불소가 죽여서 이 효소가 몸 안으로까지 위까지 갈 수 없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것도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불소 양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서는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치아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몸 건강도 너무 중요해서 저는 불소가 들지 않은 그런 치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충치가 잘 생기게끔 해주는 게 이 설탕이 가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설탕이나 당이 많이 들은 것들을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자연에서 오는 또 불소가 많이 들은 식품들이 있어요. 이 예로는요, 뭐 견과류, 곡물류, 녹색 채소, 그리고 허브, 생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 불소를 제 몸에 좀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자연요법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 건강과 음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배우면서 더 이상은 먹지 않는 것들, 그리고 최대한 양을 줄인 것들, 그리고 쓰지 않는 것들 10가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사실 많이 드시고 쓰시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나쁜 점, 위험성들을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바꾸셔서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